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한 떡볶이 레시피가 있죠? 바로 식혜 떡볶이라고 해서 떡볶이에 식혜를 넣어 만드는 방법인데요. 사실 떡볶이에 식혜를 넣는 방법은 예전부터 알려진 레시피인데 최근 유튜버 자취요리의 신님의 영상을 통해 핫해진 덕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식혜 떡볶이 만들어서 먹어볼 예정이고, 또 최근까지 SNS에서 인기 있던 신라면 투움바 떡볶이와 박막래 할머님의 카레 떡볶이까지 만들어 먹고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식혜 떡볶이부터 시작해볼게요. 고고! 떡볶이! 요즘 핫한 식혜 떡볶이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는 딱 3가지, 고추장과 식혜, 떡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법 역시 굉장히 간단한데요. 채에 식혜살을 걸러주면 육수는 끝이고, 여기에 고추장 1숟가락 정도 풀어넣으면 양념장은 완성입니다. 이제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떡을 넣고 익혀준 뒤 이렇게 국물이 졸아들 때까지 끓여주면 식혜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어떤가요? 비주얼이나 때깔은 영락없는 고추장 떡볶이죠? 그리고 국물도 보시면 마치 각양각색의 양념을 넣고 끓인 것 마냥 걸쭉한 농도입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니 어떤 맛일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진짜 그냥 떡볶이인데요? 아 근데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그런 떡볶이예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딱 식혜랑 고추장 1스푼만으로도 우리가 아는 그 떡볶이 맛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막 단짠맵의 밸런스가 잘 맞는 완성도 높은 맛은 절대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학교 다닐 때 사 먹었을 것 같은 옛날 학교 앞 문방구 떡볶이 스타일로 고추장과 단맛이 전부인 굉장히 단순한 맛의 떡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고추장이랑 설탕만 넣어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추장이랑 설탕만으로는 절대 이런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식혜에는 설탕 단맛도 있지만 엿기름, 맵쌀 등등에서 우러나오는 특유의 단맛과 고소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탕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식혜에 단물을 졸여 만들었기 때문에 제 입맛에는 너무 단맛이 강하기도 강하고 전체적으로 맛이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물과 어묵, 대파까지 넣고 다시 끓여준 뒤 레트로 감성 뿜뿜하는 접시에 세팅까지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완성해보니 한층 더 학교 앞 떡볶이 비주얼과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맛을 보았는데 어묵의 감칠맛과 파의 시원한 맛 덕분에 강렬한 단맛이 한풀 꺾이면서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가 더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맛의 완성도도 훨씬 높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식혜 떡볶이 해드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떡만 넣지 마시고 최소 어묵이랑 대파까지는 넣어서 만드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또 저처럼 너무 강한 단맛의 떡볶이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식혜에 종이컵 반컵 분량의 물을 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양념에 고추장만 들어가서 매운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추장 넣을 때 매운 고춧가루 1스푼도 같이 넣고 끓이면 더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이 정도 맛은 어린아이들도 맵니니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맛있다. 이거 알아낸 사람 진짜 천재 아니에요? 그리고 떡속까지 식혜의 단물과 구수함이 싹 배어가지고 떡만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뒤에 신라면 통바랑 카레 떡볶이도 먹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한 접시 뚝딱 해버렸습니다. 이 식혜 떡볶이는 따로 육수 내고 양념장 계량할 필요 없어 너무 간편한데 맛도 보장되니 제가 앞에서 드린 팁들 참고해서 한 번쯤 해드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라면 투움바 떡볶이도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레시피는 신라면 투움바 파스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떡볶이로도 많이들 활용해서 드시더라고요. 참고로 신라면 투움바 양념 레시피는 제가 평소에 해먹는 대로 가져왔으니 구체적인 양이나 재료 선택은 취향껏 가감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고급진 풍미를 위해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볶아줍니다. 볶다가 양파가 적당히 투명해졌으면 베이컨을 넣고 같이 볶아주고, 베이컨의 기름기가 싹 돌 때쯤 우유 500ml를 넣고 중불로 끓여줍니다. 그리고 우유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이제 신라면 분말 스프를 넣어주는데, 저는 이 건더기 후레이크는 넣지 않을 거예요. 이 후레이크가 들어가면 라면 특유의 맛이 더 강해져서 개인적으로는 안 넣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 점은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과 어묵을 넣고 고추장 반 스푼까지 넣고 잘 풀어줍니다. 다른 분들의 레시피를 보면 고추장을 아예 안 넣는 분들도 계시고 1스푼 넣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예 안 넣으면 좀 감칠맛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1스푼을 넣으면 너무 고추장 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반 스푼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매콤함과 좀 더 떡볶이스러움을 더해주고자 고춧가루 1스푼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제 재료들이 한 소끔 끓어오르고 떡에 양념이 배일 때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 끓여주다가 어느 정도 거의 익었다 싶을 때 새우와 소시지를 넣어줍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떡 넣을 때 같이 넣고 끓이셔도 되는데, 저는 새우는 처음부터 끓이면 너무 오버쿡 되는 느낌이라서 늘 마지막에 넣어주는 편이에요. 또 소시지도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면
끓이면 양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료에 소시지 향이 강하게 배어서 마지막에 넣어 온기만 더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풍미의 핵심 체다 치즈까지 넣어주면 완성이고, 저는 라볶이로 먹기 위해 미리 삶아놓은 라면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마산 치즈가루, 파슬리까지 뿌려서 세팅했고요. 바로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맛있어. 저는 그동안 신라면 투움바 파스타만 먹어봤지 이렇게 떡볶이로 해 먹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떡으로 먹어보니 진짜 요즘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 뉘앙스가 살며시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이 조리 과정에서 신라면 스프 대신 떡볶이 양념장이 들어갔으면 딱 요즘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 그 맛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로제 떡볶이 느낌도 있으면서 또 라면 특유의 맛까지 동시에 느껴지니 다양한 매력으로 즐기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라면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다. 역시 이 신라면 투움바 양념의 정체성은 라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떡보단 면에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떡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지만 양념 간이며 농도며 면이랑 찰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우는 필수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 양념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같이 넣어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혹시 새우의 풍미를 같이 살리고 싶은 분들은 처음에 올리브유에 양파 볶을 때 그때부터 같이 넣고 볶으시면 더더욱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시피에서 어묵은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당연히 떡볶이에 어묵은 필수지 하고 넣어봤는데 이 크리미한 양념 맛과 어묵 특유의 맛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어묵은 넣지 않는 게 더욱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레시피는 신라면 본연의 맛보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에 더욱 집중된 레시피이기 때문에, 만약 저는 신라면의 정체성을 좀 더 살려서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유 양을 350ml에서 400ml 정도만 넣으시고 체다 치즈도 한 장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반대로 저처럼 진한 크림 맛과 꾸덕한 치즈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마산 치즈가루 꼭 넣으세요. 파마산 치즈가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파마산 하나로 전체적인 맛과 풍미가 달라지니 꼭 한번 같이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리 천재 박막래 할머님의 카레떡볶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냄비에 물 900cc를 넣고 끓여준 뒤 미리 불린 떡과 어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카레가루 크게 1스푼 반 정도 넣고 잘 풀어주고 다진 마늘도 1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용유도 1스푼 넣어주는데, 이건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박막래 할머니 떡볶이의 핵심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소금 1꼬집 정도 넣어 간을 더해주고 설탕 2스푼, 국간장 2스푼까지 넣어주면 양념 재료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걸쭉한 농도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면 되는데, 저는 중약불로 한 8분 정도 더 끓여서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비주얼은 국물이 많아서 마치 카레 떡볶이가 아니라 카레국 같은 느낌인데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바로 국물부터 먹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분명 카레 베이스의 떡볶이잖아요. 근데 카레 맛이 진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카레 맛은 되게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다예요. 근데 엄청 고소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떡볶이에요. 이런 떡볶이는 진짜 처음 먹어봐요. 저는 당연히 흔히 먹던 카레 떡볶이 맛을 예상했는데 정말로 그 흔한 맛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카레가루를 베이스로 만든 양념이라서 어느 정도 카레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막 무슨 카레 라이스 먹는 것 마냥 카레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은은하고 부드럽게 구수하게 감초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맛이 느껴집니다. 맛 자체가 전혀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부족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완벽한 밸런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뭐 하나 튀는 맛이라던가 자극적인 맛이 전혀 없고, 단맛, 짠맛, 감칠맛이 정말 은은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간도 딱 좋고요. 그리고 박막래 할머님의 떡볶이 레시피에는 식용유가 꼭 들어가는데, 처음 따라 만들 때는 떡볶이에 식용유를 왜 넣으시지? 하고 의아했었는데 한번 먹어보고는 이게 찐 핵심이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떡볶이에 식용유를 넣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국물을 먹을 때 이 국물이 목에 꼴딱꼴딱 착 붙어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진짜 식용유 안 들어간 일반 국물 떡볶이 먹는 거랑은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이거는 직접 드셔봐야지 이런 느낌이야?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요. 목구멍에 넘어가는 느낌이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퍼먹고 있네요. 정말로 목구멍에 착착 감기는 이 맛 때문에 떡도 어묵도 채소도 호로록 하고 막 그냥 퍼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익은 당근은 잘 안 먹는데 당근까지 그냥 마구마구 퍼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먹다가 이거 한 그릇 순삭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카레 떡볶이인데 특유의 카레 맛이 도드라지지 않고 맛있는 감초 역할 정도로만 맛을 내기 때문에 카레 싫어하는 어린이들까지 좋아할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떡볶이는 오늘 밥 해먹기 귀찮다, 근데 라면 같은 걸로 때우기는 싫고 집에 있는 재료로 대충 호다닥 해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레시피예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떡볶이!
자, 오늘은 SNS, 유튜브에서 유명한 떡볶이 레시피들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보면서 떡볶이가 드시고 싶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세 메뉴 모두 간단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드셔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